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데이터베이스 개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까지 뭐 배우셨어요? 예, 그렇죠. 우리 스프레드시트, 엑셀 배우셨었죠? 똑같은 과정이세요. 우리가 이제 커마 1급 필기는 세 가지 과정이 있었었는데 컴퓨터 일반, 컴퓨터를 다루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 두 번째, 엑셀을 다루면서 스프레드시트를 다루시는 개념. 마지막이 데이터베이스 일반.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개념 이해하시고 그것과 관련된 프로그램, 액세스를 다루시는 방법과 그 요령에 대해서 배우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제가 볼 때는 엑셀보단 액세스가 편하세요. 정확하게 외우시고 그런 다음에 그 개념 갖고 문제 적용하시는 그 연습만 조금 하시게 되시면은 문제도 조금 짧은 것 같아요. 엑셀보다는 문제가 좀 짧고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개념 잘 기억하시고 그런 다음에 용어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서 우리 필기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해볼까요? 예. 먼저 데이터베이스 배우셔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뭐예요? 이해하셔야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관련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체입니다. 우리 맨날 뉴스에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련 있는 것들을 모아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쉬운 예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컴퓨터에 어떤 자료를 모아놨어요. 중구난방식으로 모아갖고 이걸 내가 쓰겠다. 이런 거는 데이터베이스로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필요한 업무 목적에 따라서 묶어놓은 자료들. 그렇죠? 그래서 관련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데이터베이스의 성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거 잘 기억하시게 되시면 여기서 파생되는 개념으로 나머지 거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구조화가 돼 있으세요. 네, 당연합니다. 컴퓨터 내부적으로 자료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자료를 쓰려고 하게 되면은 자료가 어떤 건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건 이런 모양으로 돼 있고 안 되시겠죠? 원하는 모양으로 구조화가 돼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당연히 통합돼 있었어요. 통합된다라는 거. 그렇죠? 통합이란 얘기는 자료가 한 개씩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관련 있는 자료들을 묶어놨다. 아까 우리 앞에서 관련 있는 자료들을 묶어놓은 거. 그래서 통합이라는 개념 기억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중복을 최소화했어요. 중복을 최소화했다는 얘기. 이 얘기가 데이터베이스 개념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세요. 어떤 개념일까요? 쉽게 생각해보죠. 컴퓨터에 파일이 100개가 있는데 그 파일을 복사해서 붙여놓은 게 똑같은 게 100개예요. 그 데이터베이스 100개의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쉬운 예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중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 성질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중복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뭐를 한다고요? 최소화를 한다. 그 최소화된 데이터 모임이 데이터베이스의 성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당연히 저장이 돼야 되겠죠. 보조가 기억장치에 저장해서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되겠고 당연히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내가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조직에서 필요한 자료를 처리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계속 한번 나가보죠. 공용 데이터. 무슨 뜻일까요? 네, 맞아요. 나 혼자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같이 사용하겠다라는 게 데이터베이스의 성질이다. 그리고 이 녀석도 아주 중요한 얘기. 논리적, 물리적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 설명 한번 보세요. 파일과 프로그램이 별개로 유지된다. 그런 다음에 자료와 프로그램이 같은 저장 위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죠. 예를 들면 제가 액세스란 프로그램을 이용해 갖고 파일을 100개를 만들어 놨다 칠게요. 제가 액세스란 프로그램을 지웠어요. 이 녀석을 컴퓨터에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내가 만든 파일 100개는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오케이, 남아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액세스가 들어가 있는 폴더에 내가 파일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럴 이유도 없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한다라는 성질. 그래서 이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여러분들 교재에도 이렇게 색깔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겠지만 일단 머릿속으로 한 개 반드시 기억하는 거 중복의 최소화와 데이터의 논리적, 물리적 독립성. 그런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자, 특징 계속 한번 나가볼게요. 실시간 접근성. 당연하겠죠. 내가 자료에 접근하는데 2시간 있다 자료가 뜬다. 이게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검색을 요구하는 지리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지리란 말 나올 텐데 뒤쪽에 가서 아주 자세하게 배우실 겁니다. 지리어도 배우실 거고. 그다음에 계속적인 변화. 이거는
자료가 항상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죠. 새로운 자료가 들어오게 되면 추가가 돼야 되고 불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삭제가 돼야 되고 그래서 갱신, 삽입, 삭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료는 계속적으로 변화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시 공유. 그렇죠?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에 접근한다. 요거 제가 예시 들어갖고 쉽게 이해하시려고 그러시면 여러분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인터넷에 다음 사이트에 접속했다 칠게요. 그럼 제가 접속해 있으면 다른 사람은 접속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그 개념이에요. 그래갖고 같이 사용한다라는 개념이고 요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용에 의한 참조.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을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위치를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왜? 우리는 뭐 갖고? 사용자가 내용으로 자료를 찾아낼 거기 때문에. 되셨을까요? 그래서 내용에 의한 참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적인 데이터. 앞에 부분 이해하시게 되면 뒷부분이 계속해서 연결해서 나간다. 뭐 특징, 성질 거의 비슷한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이런 용어들을 여기서 개념상 이해시켜 놓고 그걸 나중에 우리 프로그램적으로 접목을 시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간단한 문제 한번 보시죠.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주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동시공유. 맞습니까? 네, 동그라미. 그런 다음에 갱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의 중복을 뭐 한다고요? 네, 최소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개념 잘 기억하세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 문제가 꼭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가 한두 문제가 꼭 출제가 됩니다. 근데 어렵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해하신 만큼 편하게 출제가 되니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돼 있고 그런 다음에 실시간으로 응답이 된다까지 이해하시게 되시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관리 시스템. 영어 약자예요. 데이터, B는 베이스, M은 여러분들 매니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뭐 연예인들 매니저 따라다니잖아요. 매니지먼트, 관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DBMS, 데이터베이스는 영어로 DB라고 부르고 관리 시스템은 DBMS라고 부른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을 우리가 DBMS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렇죠? 뭐 하는 목적?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뭐하는 게 말 그대로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아까 특징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성질의 특징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또 그대로 들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중복성과 종속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한된 시스템. 아까 중복성은 최소화, 종속성이라는 얘기도 아까 뭐라고 그랬죠? 독립성을 갖는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종속성이라는 얘기는 속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아까처럼 액세스에서 파일 100개 만들어놨는데 액세스 지우면 파일 100개도 같이 지워지게 되면 그걸 종속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좋은 성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앞에서 개념 이해하니까 뒤에 것들은 이해하기가 편하다. 이렇게 되시는 거 맞죠? 계속 나가보죠. 아까랑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요. 자, 그러면 중복은 우리가 왜 자꾸만 최소화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중복이 최소화돼야지만 여러분들 보안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중복이 복잡해지면 중복이 많아질수록 보안 유지가 어렵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일괄성 유지가 어려워요. 똑같은 게 막 많아지기 때문에 막 복잡해지고 하기 때문에 일괄성 유지가 어렵고 무결성 유지가 어렵다. 자, 무결성이란 얘기. 영어가 아니라 한자겠죠, 여러분들. 없을 무자를 쓰겠죠. 무엇이? 결점이 없는 성질. 그래서 뒤에 가면 우리 참저 무결성 두 개를 이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건 뒤에서 한번 배우도록 하고 그랬고 결점이 없는 성질. 중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자료도 똑같고 이 자료도 똑같고 결점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점이 없는 성질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중복이 많아지면은. 그런 다음에 자료 자체가 많으니까 이거 갱신하려고 그러면 그만큼의 또 비용이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복을 뭐 하는 게 좋다? 최소화하는 게 좋다. 앞의 개념과 거의 비슷하게 응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계속 한번 나가보죠. 자, 그럼 DBMS의 그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목적은 뭘까요? 똑같은 얘기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중복을 최소의 중복. 남들하고 같이 쓰는 게 목적이다. 맞죠? 그런 다음에 일괄성을 유지해라. 그렇죠? 관련 있는 자료들을 모아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결점이 없도록 관리해야 된다. 맞죠? 보안성이 보장돼야지만 허가되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와갖고 자료를 빼돌리거나 할 수가 없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성.
계속 연결됩니다. 오늘 개념 잘 잡아놓으시게 되면 한두 문제는 꼭 맞출 수가 있게 돼요. 어려운 용어 아닙니다. 그 대신 필요한 용어들은 정확하게 외우고 기억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됐죠? 자, 목적도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장점과 단점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장점과 단점이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한번 보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시스템을 유지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충족이 최소화가 될 거고 공유가 될 거고 일관성, 무결성이 유지가 될 거고 보안성도 유지가 될 겁니다. 표준화도 가능해졌죠. 그렇죠? 어떤 자료가 어떨 때는 뭐 이런 모양으로 돼 있다가 여기서는 이런 모양으로 돼 있다. 파일 자체가 완전히 형식이 달라. 못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준화가 가능해지고요.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최신 데이터 유지. 아까 갱신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접근이 쉬워지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뭐 공간도 절약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독립성이 유지되고 유지 보수가 쉬워지는 그런 장점을 갖게 되는 거고. 근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단점 한번 보시죠. 전문가 필요합니다. 만들거나 뭐 운영할 때도 그렇고. 그렇죠? 관리자도 필요하고. 조금 이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사람을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전문가가 필요하겠고요. 그렇죠? 전산화하는데 비용 증가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빅데이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돈 꽤나 많이 든다라는 거. 그렇죠? 그런 다음에 백업과 복구. 자료가 많아지면 백업이 어려워지고. 그런 다음에 그 자료가 날아가게 되면 복구도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료가 점점 요만큼의 자료가 계속 불어날 거 아니에요. 복잡해지겠고. 그러면서 그 자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처리 속도는 느려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과부하가 발생된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장점, 단점 골라라. 크게 어려운 것이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문제에 나오시더라도. 됐죠? 계속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기능을 한번 살펴보자. 좀 데이터베이스 이제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념은 잡았다. 그럼 기능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진다? 정의, 조작, 제어 기능으로 나눠집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발전하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관리어로 들어가게 되는데 기능이 발전돼서 언어가 됩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 배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정의 기능,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데이터의 형태, 그렇죠? 구조. 나중에 이제 스키마라고 배우시게 될 텐데,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을 정의할다. 그렇죠? 관리 시스템이 있으면 정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조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검색, 삽입, 삭제, 변경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접근 수단을 정의하는 걸 우리가 조작 기능이라고 불러요.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거의 나옵니다. 한 문제는. 그런 다음에 정확성과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결성, 보안 검사, 병행 제어 등의 기능을 정의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총 몇 가지 기능으로? 세 가지 기능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게 뭐다? 정의, 조작, 제어 기능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죠.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렇죠? 일관성, 무결성, 보안. 그렇죠? 종속성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독립성. 성질에서 데이터베이스 개념에서 발전된 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단순하게 문제도 짧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 풀기가 편할 거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단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를까요? 비용, 전산화 비용이 증가된다라고. 자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맞죠?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조작할 수 있는 사용자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죠? 네, 전문적인 사용자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집중 관리가 어려워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관리는 편해져요. 왜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정확하게 유지 관리하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지죠. 그렇죠? 백업과 복구 시간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될까요? 그렇죠. 3번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충분히 개념에서 발전되는 관리 시스템까지 문제 푸는데 한두 문제가 꼭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라. 자, 그럼 한번 연결해 볼까요? 데이터베이스, DBMS의 연결. 무슨 기능? 정의, 조작, 제어 기능. 그렇죠? 그것들을 연결 한번 해보자고요. 자,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바르게 짝지어지는 거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조작 기능부터 한번 볼게요. 조작은 다루는 거죠? 다루는 거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삽입, 검색, 변경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접근 수단이 조작, 접근해갖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고 A는 C가 되겠네요. A는 C. 다죠, 다. 다네요. C가 아니라. 자, A는 다고. 제어는요. 그렇죠. 요거죠. 병행 제어 등을 정의하는 기능. 무결성, 보안 및 권한 검사, 병행 제어. 그래서 B는 다가 되겠네요. 그렇죠. 정의는요. 네, 전체적인 형과 틀을
정의해갖고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왜 만들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니까 얘는 나가 되겠죠. 그럼 옳은 것은 다, 가, 나. 다가 나가 되겠죠? 그래서 다, 가, 나.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안 어렵죠? 네, 개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프로그램을 다뤄본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특별한 일, 전공을 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하지만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계속 한번 나가볼게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부터 저장해서 관리해서 필요한 정보를 만드는 컴퓨터 시스템 및 관련 요소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구성 요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료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 자료를 관리하고 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아까 스키마라고 나왔던 거, 구조라고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이건 조금 이따 자세하게 배웁니다. 네,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그 틀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구조를 우리가 조금 이따 자세하게 한번 다음 시간에든 자세하게 한번 배우게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을 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썼을 때 정의어, 조작어, 제어. 아까 선생님 이거 데이터베이스 기능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능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위한 언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정의, 조작, 제어 기능이니까 정의어, 조작어, 제어. 조금 이따 영어로도 가르쳐 드립니다. 문제 보기에서 영어로 자주 출제가 돼요. 조금 외우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영어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사용자. 장치만 동그라미는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겠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게 된다. 그런 다음에 컴퓨터 이런 것들을 못 가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관련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특별하게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시스템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의 개체입니다. 개체들을 대한 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 사전이라고 또 독특하게 부르는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부른다. 간혹가다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정의 용어들에 대한 정의는 한 번씩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자, 어려운 거 없네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럼 그걸 한 개 한 개씩 한번 우리 분류를 한번 해보자고요. 아까 구조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구조는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눠요. 외부 구조, 영어로 익스터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키마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조가 됩니다. 말 그대로 개념, 컨셉. 우리가 컨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컨셉션. 그래갖고 개념 스키마, 내부, 인터널. 그렇죠? 그래갖고 이렇게 개념, 외부, 개념, 내부로 나눠지게 된다. 각각의 의미가 있겠죠? 자, 한 개씩 따져볼게요. 이렇게 제시해놓고 어떤 게 어떤 거의 특징, 구조의 어떤 거 특징이다라는 걸 묻는 게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스키마를 틀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좀 그런 개념은 좀 이렇게 외우시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렇게 구조다라고 생각하셔갖고 이 구조에서 무엇이 세팅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데이터베이스 중 사용자 관점에서 외부에서 내부로 접근할 때 우리 같은 사람들 사용자 관점에 따라서 일부분이 표현되고 일반 사용자 우리죠. 그런 점에 프로그래머 관점에서 외부 스키마는 외부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세팅된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 개의 스키마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 스키마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고 다른 말로 서브 스키마 혹은 가상 테이블 뷰라고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뷰 요 용어가 가상 테이블입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세요. 테이블은 뒤쪽에 가면 아주 자세하게 배웁니다. 자, 개념은요. 왜 만들어졌나? 그렇죠? 전체적인 논리적인 구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죠? 누구? 관리자가 필요하겠죠. 관리하는데 이 개념 갖고 이렇게 굴러가는 개념이다. 그거를 내가 관리하는 사람, 관리자 입장에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존재하고요. 이렇게 무결성 규칙을 명시하게 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스키마 그러면 이제 개념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부 스키마는 뭐냐? 얘는 저장 장치, 장치적인 입장에서 생각했었을 때. 그러면 자료가 컴퓨터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식의 자료 형태로서 컴퓨터 내부적으로 저장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의 기본 단위는 뭡니까? 레코드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 레코드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배우실 거예요. 이게 자료가 한 줄, 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엑셀로 따지게 되면 행이 레코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좀 편하신데 그렇게 자료가 한 행 단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의 이름, 나이,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 자료, 그 자료 단위가 뭐가 되는 거다? 내부 레코드고 이런 내부 자료들이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될 건가에 대한 형식,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내부 스키마. 그래서 시스템 프로그래머나 시스템 설계자의 관점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만 종이된다. 구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개념, 내부, 외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에 따른 특징들 갖고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개념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언어.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필요한 언어들이 있겠다. 정의어, 조작어, 제어. 그렇죠? 그래서 정의어부터 한번 해보죠.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DDL. 그렇죠? DDR이라고 옛날에 오락실에 보면은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고 데피니션 그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말 그대로 정의하다라는 정의하는 언어.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구조, 수정을 그러니까 뭐를요? 데이터베이스 내부적인 걸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틀의 구조를 수정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예요. 대표적으로 관리자나 설계자들이 사용을 해요. 어떤 명령어를 통해서? 대표적인 명령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그렇죠? 크리에이트. 우리나라 말로 우리는 말로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영어를 기억하신다면.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의 생성. 테이블이 뭐예요? 표죠. 엑셀에서도 표고 우리 액세스에서도 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를 만들고 알터, 변경하고 드랍, 제거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서 드랍하게 되는 델리트죠. 델리트가 아니라 관리, 정의어에서는 드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생성, 변경, 제거. 문제 내기 편하죠? 다음 중 이런 언어들 쑥 묶어 놓고 다음 중 그 정의어의 특징으로 종류로서 옳지 않은 것은 외워주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어 관리하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보안 및 회복, 결점 없게 관리. 그런 다음에 병행 수행은 동시에 작업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사용하는 게 DCL. 자, 제어죠. 제어한다는 얘기를 영어로 뭐라고 부른다? 컨트롤. 맞아요. 그래서 영어 약자도 DCL이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그랜트, 그래갖고 권한 부여, 리보크, 권한 해제 뭐 이런 것들이 이 제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한 개가 더 남았죠. 뭐가 있어요? 조작어가 있겠죠. 그래서 매니플레이션 그래갖고 조작합니다라는 거, 다룹니다라는 거, 무엇을 검색, 삽입, 삭제, 수정. 아까 크리에이트는 정의어였었죠. 그래갖고 얘는 구조를 만드는 게 목적인 거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실제 다루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용하겠어요? 그렇죠. 일반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언어. 그리고 구조는 여기서 변경하는 게 아니에요. 알터라고 배우셨죠? 그건 어디서 변경한다고요? 얘는 구조는 어디서 변경한다? 정의어에서 변경한다. 그래서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사이에서 인터페이스 조작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절차적 언어와 비절차적 조작 언어로 구분이 되고 네 가지가 있어요. 셀렉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선택한다는 얘기죠. 검색, 인설트, 삽입.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오락실 이렇게 문방구 앞에 있는 오락실에 보게 되면은 동전 넣으라고 그래갖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인설트 코인이라고 돼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래서 인설트가 집어넣으세요. 코인은 동전. 그래야지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인설트, 업데이트, 갱신, 델리트, 삭제. 아까 드랍은 드랍도 삭제죠. 걔는 테이블 자체를 삭제하는 거고 얘는 그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레코드. 아까 기본이 레코드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레코드를 삭제 쓰는 게 델리트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언어로 구성이 됩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사용자도 한번 분류해 볼까요? 일반 사용자. 질이요. 질문과 대답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내가 질문했으면 컴퓨터에 질문했으면 그 컴퓨터의 질문으로 무엇이 나올 거라고요?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갱신할 때 사용하는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가 있고 응용 프로그래머는요. 그렇죠. 특정 응용이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사람. 그 데이터베이스 틀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작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요. 만들어진 거를 유지 관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갖고 DCL과 DDL을 이용해갖고 구조를 정의하고 그런 다음에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관리자. 그리고 영어로 외워주세요. DBA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다른 용어들은 이렇게 뭐 그냥 한국어로 나와 있지만 요 DBA는 관리자다라는 걸로 해갖고 저 용어로서 언어들이 비슷하니까 용어로서 간혹가다 여러분들 문제에서 혼동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DBA가 관리자입니다라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종류,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계층형, 층이 있다는 얘기죠. 뭘로 돼 있어? 트리 구조로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갖고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다?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 자료는 요렇게 내려가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라고요?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그래갖고 뭘로 돼 있다? 아, 트리 구조. 트리가 나무잖아요. 나무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트리 구조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를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하나의 루트의 타입과 다수의 종속된 레코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모 레코드, 자식 레코드, 부모, 자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1대1이나 1대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렇게도 되고, 그래갖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1대 다의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 개념적인 모델을 설명할 때 이런 거 개념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계층형. 그런 다음에 네트워크형은 그래프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레코드의 관계를 다대다 관계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 한번 나가볼게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딴 거 다 무시하셔도 돼요. 딴 거는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고, 우리가 배우실 거는 무조건 관계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액세스도 뭘로 표현된 거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표현된 거다. 결국 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나머지 건 여러 가지 개념적인 측면이라면 관계형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루셔야 되는 겁니다. 뭘로 돼 있어요? 아까 테이블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표로 돼 있어요. 엑셀도 표로 돼 있죠. 액세스도 기본이 테이블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표로 구성돼 있어요. 그럼 표는 뭐하고 뭘로 구성돼 있죠?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어갖고 공통 속성에 대한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종류. 결국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게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뭐가 있다? DB, 그런 다음에 MS SQL, 서버, MySQL, 오라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뭐에 해당합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우리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갖고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프로그램을 다루시게 되실 거예요. 됐죠? 자, 객체 지향형 데이터베이스, 각종 절차들을 하나의 객체 혹은 클래스로 묶어갖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객체 상속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의 모델 같은 것들을 조금 보시면서 그때 조금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몇 개가 있다고요? 4개가 있다고요. 계층, 네트워크, 그런 다음에 관계형, 객체 지향형.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기본적인 것 특징만 좀 기억해 놓고 앞으로 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표를 다루게 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초점을 맞추시게 될 거다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트리 구조. 그렇죠? 예, 이런 게 그래프 구조로 해갖고 1대 다 관계도 이렇게 성립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돼 있으면 1대1 관계라고 그러는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 1대 다라는 거고, 이렇게도 돼 있고, 이렇게도 돼 있고, 이렇게도 돼 있고, 이렇게도 돼 있고, 이렇게 되면 이건 다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결국 근데 딴 건 다 무시할 건 아니죠. 문제에서 나오면은 특징 정도는 기억해 놓고, 결국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건 뭐다? 요거예요. 요게 뭐예요? 요게 관계형이죠. 요게 관계형. 요게 트리형이고, 요게 그래프형이고요. 그리고 이게 관계형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체적인 활용, 액세스도 여기서부터 출발. 그렇죠? 결국 여러분들 이거 보시게 되면 뭐예요? 선생님 이거 엑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엑셀이랑 비슷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엑셀과 액세스가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는 아니지. 그렇게 설명드리면 안 되죠. 프로그램의 목적이 다르게 돼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다뤄지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비슷한 개념들이 조금 묶여져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풀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 개체들에 대한 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부르면 뭐가 된다? 데이터베이스 사전이라고 부르고, 얘는 구조죠. 얘는 사람이에요, 사람. 관리자죠. 그런 다음에 이제 관계대수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머리가 되게 뻐개져 나가는 개념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정보처리학과 같은 과 나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얘는 짜증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특징 갖고 문제 맞추는 거니까 답 몇 번? 1번. 좋아요. 자, 문제 계속 한번 나가보죠. 자, 3단계 구조 중 하나로 데이터베이스 전체의 논리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관리자 관점에서 정의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오케이, 논리적인 구조. 뭐죠? 개념이죠. 외부 스키마는 얘는 사용자. 그렇죠? 이렇게 일반 사용자와 프로그래머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부는 왜 만들어졌냐?
예, 그렇죠? 그래갖고 내부는 왜 만들어졌냐는 얘죠. 얘가 얘죠. 그렇죠? 그다음에 내부는 뭐예요? 예, 내부는 얘는 저장 장치 입장에서 생각한 구조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 특징만 갖고 기억합니다. 되셨을까요? 네, 좋아요. 그리고 서브 스키마 이런 거는 외부 스키마의 또 다른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까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중 뭐 회복, 병행, 제어 나왔죠? 그럼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무슨 제어죠?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언어적인 특징에 대해서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정의어도 세 가지가 있었었는데 create, alter, drop. 그렇죠? 조작어는 select, 그런 다음에 insert, 그런 다음에 update, 그 다음에 delete. 그리고 이런 약자로만 기억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C, A, P. 그렇죠? 캡이죠? 그래갖고 정의어는 캡이고, 이 녀석은 시업. 여기 영어, 제가 이제 옛날에 저 비속어를 쓰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해갖고 제가 이제 가르쳐 했던 기억은 있는데, CAUP, CIUP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부속어 이런 거는 기억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 그래서, 제어가 됩니다라는 거. 얘는 그랜트라든지 리보크, 권한 부여, 권한 해제 같은 언어들을 사용하겠네요. 자, 계속 한번 나가보죠. 다음 중 용어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것은, 자, 보겠어요. L자 들어가 있고 L자 들어가 있고 L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뭘 기억하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기본적인 영어 단어에 대한 개념은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정의어, 조작어, 제어. 얘도 D자로 시작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얘는 나머지 세 개는 언어죠. 얘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영어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들어가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 볼까요? 검색, 추가, 삭제, 수정.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다루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래갖고 다루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관리한다 그러는 거죠. 됐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크게 어려운 파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외우신 만큼, 이해하신 만큼. 근데 이해는 돼요, 대부분. 왜냐면 강사하고 같이 설명을 듣기 때문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제가 예전에도 강의할 때 늘 이런 말씀드리죠. 이해하고 외우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으면 꼭 외워주세요. 문제를 통해서 외우는 게 제일 편하긴 하죠. 자, 그러면 조작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를까요? 자, 사이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 자료를 다루어야 되니까.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를 다루어야 되니까 인터페이스 제공하는 거 기억나실 거고요. 그런 다음에 구조 자체는 변경할 수 없어요. 구조를 변경하는 거는 뭐였었죠? DL이었어요. 정의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절차적인 언어고 비절차적인 언어로 구성된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실 거고요. 그렇죠? 얘는 뭐예요? 권한, 부여,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누가 관리해 준다? 보안, 무결성. 얘는 D. 얘는 ML이죠? 얘는 DCL이죠?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어하는 거잖아요. 됐을까요? 그래갖고 답은 4번. 자,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델은 아까 계층형, 네트워크형, 그런 다음에 관계형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자, 계층형은 종속된 렉스로 구현된 트리 구조. 아이고, 트리 구조 갖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시겠네요. 자, 네트워크형 모델은 자, 동그라미죠. 그래프를 이용해갖고 다대다 관계까지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특징이었어요. 자, 테이블 하게 되면 여러분들 관계형 데이터 모델. 그럼 테이블이니까 뭐하고 뭘로 구성된다? 행과 열로 구성된다. 맞죠? 그래갖고 공통 관계를 통해서. 답은 4번이겠네요. 그렇죠? 자, 데이터 개체를 관계로 표현하면 일반화, 집단화 개념을 추가한다. 일반화, 집단화가 아니죠. 그렇죠? 캡슐, 상속 이런 개념이죠. 그래갖고 그 캡슐화하고 상속화 이런 개념들이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하셔갖고 이렇게 특징 갖고 문제를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째 문제 한번 보죠. 관리 시스템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알자가 왜 들어가 있나? 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하고 이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액세스라 같은 거, 그런 다음에 오라클도 많이 쓰겠네요. 이런 것들보다 여러분들 실제 아주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액세스란 프로그램도 물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프로그램의 일종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보 처리과 같은 데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파이썬은 뭐예요? 파이썬은 얘는 프로그램 짜는 프로그램이에요. 일종의 비주얼 베이직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종류로서 볼 수 있지만 얘는 프로그램을 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련이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종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적인 특징 기억하셨나요? 네,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고 여기서 한두 문제가 꼭 출제가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우리 모델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이제 조금 재밌는 용어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묘를 다룰 거라고요? 예, 표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세부적인 특징까지도 한번 배워보시고 이런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액세스를 다루어서 나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시죠? 할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좀 처음 들어보는 개념인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 처음 들어보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늘상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활용하시는 그 개념 속에서 특징, 용어들 잘 기억하셔갖고 문제 맞추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작하셨으니까 한 25강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쭉 같이 따라 나가시다 보시면 이 파트에서는 거의 꽈락도 잘 안 나오시고요. 웬만하면 크게 제대로만 따라오셔서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합격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으실 겁니다. 자, 저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저는 2강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